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 이름하여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는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은 벡터의 그냥 걸음마를 떼는 정도? 벡터를 배우다 보면 벡터 이게 뭐가 어려워?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게 벡터거든요. 이제 그걸 잘 해내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겠죠. 오늘 그 기본을 배울 건데 여러분들 이 기본을 좀 잘 익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본만 배우고 우리가 방학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또 방학 들어가면 여러분들 다 까먹을 거라고 선생님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안 까먹어 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영상으로 남겨놓으니까 방학 때 좀 심심할 때, 요즘 뭐 멍 많이 때리잖아요. 뭐 불멍 뭐 이래가지고 멍 때릴 때 한번 그냥 보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께 공부하는 티도 좀 내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벡터에 대한 얘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벡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벡터가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크기와 방향을 같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가 이제 네덜란드의 수학자 스테빈이라는 분이 처음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냥 생각만 하면서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이 뉴턴이라는 분이, 여러분들이 아는 그 뉴턴이라는 분이 이 벡터를 이렇게 사용을 하자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 요 포인트를 A라고 하고 요 포인트를 B라고 했을 때 요 A부터 B까지 뭔가 행할 때 이렇게 화살표라는 것을 도입해서 방향이라는 것을 만들어 줬고요. 뉴턴이라는 분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길이를 재서 그 길이를 크기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는 하나의 양을 갖다가 우리가 벡터라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롤 좋아하시나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게임 중에 이제 빅토르라는 캐릭터가 스킬을 쓸 때 이제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게끔 이렇게 스킬을 쓰는 그런 스킬이 있거든요. 선생님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스킬이 있는데,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시작되는데 그 방향이 결정되고, 그 방향이 결정됨과 동시에 크기도 결정되는 것, 이런 것을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속도나 뭐 힘도 어느 방향으로 힘을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뭐 중력 가속도의 방향은 한 곳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방향이 갖는 의미가 되게 크죠. 이렇게 방향과 크기가 같이 되게 의미 있게 작용하는 그런 양을 갖다가 우리가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이렇게 크기만 이렇게 적용되는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속력, 거리, 뭐 질량,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크기만, 방향은 중요하지 않죠. 크기만 따져보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스칼라라고 합니다. 스칼라. 그래서 이 스칼라의, 옛날에는 이제 벡터랑 스칼라를 같이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이제 스칼라는 그렇게 크게 취급을 하지 않고 이 벡터만 정확하게 이제 배우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벡터가 크기와 방향이 같이 있는 그런 양을 말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에 이 네모칸이랑 이거 채워가면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 채워가면서 공부를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벡터를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내기로 합니다.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벡터가 나왔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그리고 그 길이가 얼마가 되는가, 그 길이가 곧 크기를 나타낸다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벡터를 나타냈는데, 이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그러면 수학적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야겠죠? 수학적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일단 이 벡터가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되는 요 포인트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점. 그리고 요 끝나는 요 포인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점. 그래서 시점에서 종점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요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A 시점을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B 종점을 나중에 써준 다음에 이 시점에서 종점을 향해 갑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뭐 반직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었는데 이제 벡터를 배울 때는 이걸 그냥 벡터 A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시점, 종점이라는 거. 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중1 때 반직선을 배울 때도 요 순서가 중요했는데 이 벡터에서도 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냥 이 벡터 자체를 그냥 하나의 소문자로 표현해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뭐 이렇게도 나타내고 이렇게도 나타내는데 우리가 뭐 삼각형에서 길이를 뭐 그냥 소문자 A로 나타내듯이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간결하다. 얘 같은 경우는 시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딘지 알 수 있다. 이것만 딱 봐서는 시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딘지는 그림을 봐야만 알죠. 그런데 그림이 없을 때 이렇게 표현됐을 때는 얘가 시점, 얘가 종점이라는 것도 이렇게 알 수 있다. 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고 이 표현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양한 벡터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벡터가 이제 뭔지 알았고 이제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할까? 방향은 그냥 딱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갔다 이게 뭐 정확히 몇 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느 방향으로 갔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크기를 갖다가 이제 직접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크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벡터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벡터 A, B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혹은 간결하게 이렇게도 표현을 해줍니다. 뭐 문자를 쓰고 화살표를 써도 되고 화살표를 쓰고 문자를 써도 되는데 선생님은 그때그때 그냥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단 크기니까는 일단 양수로 나와야 될 거고요. 왠지 양수로 나오니까 또 뭔가 생각나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절대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요.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 5다라고 하면 그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벡터를 써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절대값을 취해준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간결하게 표현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취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얘네 둘이 같은 표현이고요. 그 크기가 뭐 5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위 벡터. 여러분들이 단위라는 말이 나오면 생각나는 숫자가 있어야 되죠. 1입니다. 뭐 단위 분수가 뭔지 다 아시죠? 단위 분수는 분자가 1인 숫자들. 1인 분수들, 2분의 1, 뭐 3분의 1, 4분의 1 이런 걸 단위 분수라고 하고 뭐 단위원 이런 거 배웠을 건데 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그런 원, 단위원 이런 것도 배웠는데 단위는 1이라는 숫자. 한마디로 단위 벡터도 크기가 1인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0벡터는 말 그대로 뭐 크기가 0인 벡터를 얘기해요. 크기가 0. 근데 크기가 0이라는 것은 결국 시점하고 종점하고 같은 벡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 A라는 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어디로 가지 않고 다시 여기서 끝나는 시점과 종점이 같은 그런 벡터. 그럼 그려보면 그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벡터로 표현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시점이 A고 종점도 A인 이러한 벡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0벡터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런 거죠. 좀 시점과 종점이 같다라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이렇게. 숫자 0을 쓰고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주는 방법으로 표현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벡터를 우리가 0벡터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0벡터의 크기는 당연히 또 뭐겠습니까? 0이겠죠. 0. 크기도 0일 겁니다. 이 0벡터는요, 모든 벡터는 다 방향이 있는데, 이 0벡터는 유일하게 이 방향이 없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어디로 뭐 이렇게 방향이 나간다는 걸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0벡터는 유일하게 방향이 없는 벡터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단위 벡터, 0벡터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보기에 있는 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기인데요. 지금 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이 직사각형이 있는 상황에서 뭐 가로의 길이가 2, 세로의 길이가 1이다라는 것까지 표현해 줬습니다. 이렇게 길이를 줬다는 건 그것이 이제 크기와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직사각형에서 보기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1이고 AD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 ABCD에서 벡터 AB 벡터 AB가 있는데 이거의 크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A부터 B까지의 길이는 1이기 때문에 그 크기는 1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크기가 1이네요. 크기가 1이니까 단위 벡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벡터 AC. 자, 이 벡터 AC가 있을 때 이 A부터 C까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이 길이가 루트 5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겠죠? 크기는 루트 5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방향은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보는 거고요. 크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배운 거 이용해서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뭐 처음에 좀 낯설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문제 1번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문제 1번을 촬영을 했는데 풀이를 영상이 깨졌어요. 소리가 깨져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태블릿으로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태블릿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문제 1번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 ABCDEF에서 다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벡터 CF와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를 찾으라는 건데 지금 문제상의 벡터 CF가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그리는 요 녀석이잖아요. 요 녀석. 요 녀석하고 방향이 같으면서 단위 벡터니까 크기는 1이어야겠죠. 그런 벡터를 찾아보라는 얘기인데 뭐 여러분 눈에 쉽게 보일 겁니다. 여기 B에서 출발해서 다시 이렇게 B에서 출발해서 A로 가는 요 벡터, 그리고 D에서 출발해서 E로 가는 요 벡터 해가지고 여기서 찾아야 할 벡터는 BA 벡터 BA와 그 다음에 DE 벡터. 시점과 종점 순서 잘 써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2번 보니까 벡터 CE의 크기를 구하래요. 벡터 C는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그리는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길이를 구해보게 되면 지금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이 한 내각의 길이가 120도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 120도를 이등분하는 선을 내게 되면 그것은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이 될 수밖에 없죠. 얘랑도 길이가 같은. 그러면은 이제 120도를 절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60도고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가 되죠. 그럼 우리는 이제 2대 1대 루트 3인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요 길이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 루트 3에 해당하는 건 이제 2분의 1 루트 3이겠죠. 근데 2분의 1 루트 3이 두 개가 있는 거죠. C2의 길이는. 그렇기 때문에 2번 2분의 1 루트 3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따라서
길이는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벡터 첫 번째 문제였는데 이렇게 영상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서로 같은 벡터. 그러니까 벡터의 같음의 기준은 뭐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벡터의 같음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평소에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를 수가 있어. 우리가 예전에 1차 함수 같은 거 배웠을 때 1차 함수도 이렇게 직선의 모양이었는데 그때 같음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벡터의 같음의 기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벡터가 있는데 지금 벡터 AB가 있어요. 이 벡터 AB와 같은 벡터는 어떤 거냐? 일단 얘랑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같아야 되니까. 방향이 같아야 되고요. 내가 뭐 여기를 뭐 C, 여기를 뭐 D라고 놔볼게요. 방향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랑 크기도 같아야 돼요. 당연한 얘기겠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방향과 크기가 모두 같은 걸 벡터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얘랑 위치가 다르죠? 위치가 다른데, 이렇게 위치가 달라도 얘랑은 같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벡터가 지금 벡터 AB고요. 요 벡터가 벡터 CD인데요. 얘네 둘을 같다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즉, 시점과 종점이 달라도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그냥 같은 벡터예요. 지금 얘랑 완벽하게 지금 방향이 그림상으로 좀 같지가 않은데 그냥 그렇게 봐주세요. 그래서 요런 두 개를 갖다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죠. 이 벡터를 내가 간편하게 이렇게 뭐 표현했다. 그럼 얘도 이렇게 그냥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같은 벡터니까. 그럼 뭐 여기서 뭐 요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여기 얘랑 이렇게 있고 얘랑 이렇게 이으면 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겠죠? 이렇게 평행하고 크기 얘랑 같으니까 옛날에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요거 이제 평행사변형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여기서 만약 내가 이렇게 A에서 C로 가는 벡터 하나를 생각했다. 이 벡터를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이 벡터도 방향과 크기가 같겠죠? 그러니까 얘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자, 요렇게 A에서 B로 가는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얘랑 방향만 다르고 크기가 다른 벡터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가는 이런 벡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요 벡터를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으니까 요 벡터는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시점이 B, 종점이 A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얘랑 크기는 같고 방향만 완전히 반대인 그런 벡터인데요. 뭐 이걸 뭐 따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요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요거를 원래의 벡터와 방향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방향이 완전 반대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은 벡터 AB에 마이너스를 붙인 그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요 벡터를 갖다가 간편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여기 있는 벡터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요 벡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즉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라는 건 시점과 종점이 반대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이너스 요런 벡터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요 녀석이구나, 이렇게 시점과 종점과 바뀐 녀석이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 같은 벡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방향만 다른 벡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 있는 내용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보기를 보면 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A에서 B로 가는 벡터를 이렇게, A에서 D로 가는 벡터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1번 벡터 DC. DC는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가는 벡터죠. 요 벡터인데 요 DC 벡터 DC는 이 여기는 벡터 AB랑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써보면 벡터 AB랑 벡터 DC랑 같고 이걸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 CB. 요렇게 가는 벡터죠. 요렇게 가는 벡터. 이 벡터 CB는 여기 있는 벡터 AD랑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벡터 B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얘는 벡터 B의 방향이 반대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벡터 C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벡터 A, D에 마이너스를 붙인 이러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벡터 AD가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그 표현된 거에 똑같이 마이너스를 붙인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죠. 시점과 종점이 바뀐 녀석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DA는 또 D에서 A로 가는 이렇게 가는 벡터니까 또 얘랑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선생님이 보기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 2번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2번. 정삼각형 ABC에서 세 변 AB, BC, C의 중점을 각각 D, E, F라 할 때 다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벡터 AD와 서로 같은 벡터를 찾으래요. 벡터 AD가 요거잖아요. 요거 선생님 주황색으로 표현한 거. 요랑 같은 벡터를 찾으래요. 같으려면 크기와 방향이 다 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요게 있겠죠? 요렇게 가는 거. 요게 있겠죠, 요거? 왜냐면 얘랑 길이 같으니까. 이게 중점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요게 있겠죠, 요거? 또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그래서 1번 답은 벡터 DB. DB가 뭐의 약자입니까? 동네 바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벡터 FE. 요 두 개의 벡터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2번. 자, 2번은 이제 벡터 AF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와 서로 같은 벡터.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 그런 벡터는 뭐가 있냐면 요게 있죠. 요거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있겠네요. 따라서 E에서 D로 가는 거. E에서 D로 가는 벡터. 그리고 C에서 F로 가는 벡터. C에서 F로 가는 이런 벡터 두 개가 있다. 라고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쉽죠? 걸음마니까. 자, 다음 문제 3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문제 3번. 뭔가 지금 이 벡터가 되게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그런 느낌이죠. 요 안에서 또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자, 정사각형 ABCD에서 각 변의 중점을 각각 PQRS라고 한대요. PQRS. 그 다음에 두 선분 PR과 QS의 교점,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교점을 O라고 합니다. O. 그때 OP. 요 OP, 벡터 OP를 벡터 A, 그다음에 OQ를 B. 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다음을 벡터 A와 B로 나타내시오. 뭐 그런 문제네요. 첫 번째, 벡터 DS. 벡터 DS를 나타내래요. 자, DS는 뭡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네요. 이렇게 가는 벡터네요. 요 벡터는 요거와 요거 중에 일단 요걸로 표현을 해야 되고 방향도 같으니까 그냥 이거네요.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벡터의 같음은 시점과 종점이 달라도 됩니다. 얘랑 얘의 시점과 종점, 얘의 시점과 종점은 다르지만 방향과 크기가 같다.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 DR. 벡터 DR. 닥터? DR. 죄송합니다. 자, DR. 자, 그럼 DR은 뭡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네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니까 이제 요거 B랑 만들어 봐야 될 것 같고 방향이 같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벡터 B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3번. BP. 벡터 BP. 떠오르는 게 없네. BP. 자, 어쨌든 B에서 P로 가니까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여기는 이걸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제 방향이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벡터 B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표현해야 된다. 네 번째. QS. QS가 아니라 QC. 뭔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C가 S로 보이네. 자, QC 떠오르는 거 없고요. 자, Q에서 C로 가니까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가니까 이 벡터 A랑 크기는 같은데 방향만 다르죠? 따라서 벡터 A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벡터가 일단 뭐냐? 그리고 이 벡터를 배우기 위해서 수학적인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벡터에 진짜 걸음마를 띄었어요. 우리가 이제 걸음마를 띄었으니까 이젠 떼야죠. 이제 뛸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벡터가 또 이제 막 연산이 되거든요. 연산이 막 자유롭게 연산이 되지는 않는데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연산이 됩니다. 그 연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